그 판사님들이 대부분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번 맡아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도 선거관리위원장 한번 맡아 해보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장 맡아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그게 부정선거가 가능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지역별로 이미 다 수개표로 해가지고 다 집계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중앙선관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보고하듯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선관위 지방 선관위 이제 1년 했는데 그때는 뭐 총선이나 대선 없었습니다. 다 그 지역의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서 실시해 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 제가 겪었던 선거 관리는 아주 엄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검정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국민적인 일부 우려가 있는 요즘 것은 같은 이제 그 공영선거 시스템 하에서 투개표인들이 다 투개표 참가인들이 다 정당 들어가 참가인이 있고 일단 이해관계인이 다 다 참석하죠. 서로를 감시하고 있고 이런 체계 하에서 부정선거를 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본 뭐 투개표 현황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담화 주장에 의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어렵어서 계엄을 이제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이런 식의 계엄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비상계엄 요건과 관련해서는 쉽게 예정되거나 그다음에 아니, 제가 이제 부정선거를 수사기관들이 못 밝혀내니까 그거를 계엄을 해가지고 뭐 군 수사기관이나 뭐 지금 또 얘기 들으면 뭐 정보사령부까지 동원하려고 그랬다는데 군 수사기관들이 와서 그걸 수사해서 밝혀내겠다 이런 목적으로 계엄을 이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법리적인 얘기죠, 이건. 뭐 어떠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안만 봐서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의 목적과는 현장에서는 쉽게 예, 그다음에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 그 화면 보시면은 계엄을 통해 가지고는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하고 네. 계엄법에. 네, 근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죠. 없습니다. 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헌법하고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헌법 조문, 그다음에 87년 헌법이 제정된 우리 헌정사의 영역이나 그런 걸 비춰보면 우리 헌법을 제정한 국민들의 의사는 그 점에서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포고령에 보게 되면 국회 집회를 금지하는 게 포고령 제 1호로 돼 있어요. 이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죠. 문헌상으로 단순히 본다면은 아마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들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후보자 얘기를 하라는 거고 법리적인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런 그 문헌상으로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국회 자체를 계엄이나 계엄법이나 헌법에 의해서도 국회 자체를 권한을 제한하는 건 안 되는 거고 특히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계엄 자체가 상당히 위헌적이거나 위법할 때는 그 국회가 그걸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국회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들을 국회에 보내고 유리창을 깨고 침탈을 하고 체포조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명백한 위헌 위법적인 거잖아요.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일어났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서 한번 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폭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회에 뭐 계엄군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엄군들을 총을 찬 채 보내고 그다음에 경찰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그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봉쇄하고 뭐 이런 정도면 충분히 폭동행위는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지방의 평원 상태라고 해서 물리적 공간 개념과 시간적 개념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그럼 TV 같은 거 안 봤습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거하고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못 봤어요? 경찰이 봉쇄해서? 봤습니다. 네, 봤잖아요. 예. 그걸 보고서는 그게 이제 그냥 또 시연될 거 아니에요? 재판장에서 검증이나 이런 걸 네. 통해 가지고 그럼 시연된다면 그걸 봤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군이 강제로 진입했다고 보이는 영상들을 봤고 그다음에 국회가 일부 열리기도 했다지만 폐쇄돼서
들어가려고 하는 국회 관계자들과 실랑이 있는 영상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자꾸 이제 돌려서 하시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자꾸 되는데 이렇게 소신 있게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국민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고 사법부에 제가 보기엔 신뢰나 명예를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판례 이야기 되면은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행정이나 사법의 권한을 제한하는 강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계엄이라는 것들을 국헌문란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자체가 폭동이 된다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죠? 아마 그게 계엄이 되면 군이 출동해서 여러 가지 행정, 질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폭동 개념에 쉽사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 계엄 해제의 권능들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계엄군들을 보내고 경찰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봉사하고 그러면 그 계엄행위 자체가 폭동이 되는 거죠. 법리에 의하면. 그게 뭐 일부 그게 그 어려운 법리예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어려운 법리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재판의 결론과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라서 엄격한 사실 인정과 그다음에 법정을 통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이게 목적 달성을 못했으니까 이게 그 내란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했어야만 내란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이미 그 군의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쳐들어가고 그러면은 이미 기수가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권능이 어떻게든 시간적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이 뭐 심리적으로 다소 압박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 이런 상으로는 그때 이미 기소가 됐다고 볼 수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그 이게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군이 국회를 침탈해서 들어오고 경찰이 지시를 받고 봉쇄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계엄이란 제도 자체를 그런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이미 기수가 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뭐 2시간밖에 안 한 거냐 뭐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들을 행사하는 못하게 하는 데까지 그 목적 달성을 했냐 못했냐 이런 거는 기수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법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농구로 보나 충분히 위원님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뭐 법리적으로도 이미 명확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미 뭐 많은 국민이 다 TV를 통해서 바꾸고 TV라는 것들이 다 증거로 제출될 거고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게 되면 그렇게 탄핵 재판이 많은 쟁점을 가지고 뭐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재판에서 통상의 재판이라면 아주 뭐 많은 변론과 입증을 통해서 서로 재판 진행할 노력을 해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증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